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주도주를 뭘로 이제 보느냐라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요. 주도주가 뭔지 사실 그게 어렵죠. 주도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주도주의 어떤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도주는 이럴 때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앞서서 오늘 시장을 보면 거래 대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것인데, 요 작은 어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저희가 그때 코스피 코스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분산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이, 이것이 이렇게 가면 그날이 그냥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매매했던 그 코스닥 레버리지 있잖아요. 요때 매매했던 거, 요게 한 6,000원 정도의 매매를 했으니까 그랬죠? 제가 정확히 봐야지 아는데, 오늘 종가로 보면 한 15% 정도, 뭐 15%, 16%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익 실현을 해도 뭐 괜찮겠다. 맨 마지막에 이제 매매한 그 코스닥 레버리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길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하락장은 아주 짧게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선배라고 하니까 뭐 아주 가벼운 뭐 이런 거, 가까운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전에 거의 이제 제가 마치 선생님 하듯이 이제 했던 분들, 아주 이제 오래되셨던 분들이 이제 혼내면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나냐면, 상승장에서는 한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 삼아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하락장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뭐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굳이 매매를 한다면 아주 짧게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승장은 아주 길게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한번 사면 쭉쭉 밀고 나가는 이런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수를 보면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의 어떤 국면이잖아요. 하락의 국면이고 약하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서는 짧게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방향성은 이제는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두고 변동성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 구간이 마치 상당한 어떤 변동폭으로 좀 변동성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잘 보면 종목들의 일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단은 여기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된다고 봐요. 하루라도 빨리. 과거 통계들을 좀 이렇게 보면 이러한 어떠한 밑으로 나가는 횡보, 그러니까 상승 중에 횡보가 아니라 하락 중에 나오는 이런 횡보는 빠르면 빨리 이렇게 다시 회복할수록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 같았고요. 적어도 빠르면 4주 안에, 혹은 아주 길어도 8주 안에는 이 하락 중에 일어나는 횡보를 극복해야만 하락으로 아예 빠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하락 중에 이렇게 나오는 이 횡보가 길면 길수록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지고 부딪히면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하락 중에 이 횡보가 빨리 회복을 못하면 이때 있던 어떤 이 매수자들의 인내력의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정말 아주 두꺼운 매도 어떤 매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이번 주 극복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극복을 못하고 하락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여기까지도 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우리 시장만 상승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도 일중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빅스 지수 말고 코리아 변동성 지수를 보면,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나요? 이 모습들이 이 코스피와 역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이 분명히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는 자꾸 이렇게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분산도 벌써 네 차례나 나왔고, 미국 증시도 만약에 반등에 성공하지 극복을 못한다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니, 마지막에 레버리지 매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타이밍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과거의 여기처럼 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의 어떠한 이 바닥이 형성된다면 그때가 진짜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날을 깨거나 이르진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관세 관련해서 관세 관련해서 생각보다 조금 영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이만큼 양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퍼센트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뭐 100%까지 관세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너 자꾸 말 안 들으니까 나 이만큼 관세를 더 올릴 거야. 너 말 또 안 들으면 또 이만큼 올린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데, 이미 이 관세 이만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시장은 조정을 받은 상태고, 추가로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실제로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로 인한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 뭐 화장품 쪽, 뭐 여행 레저 미디어 쪽에서의 어떤 반등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걔네들이 뭐 대장이어서 반등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주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나 어떤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이것을 화장품 쪽에 포함되어 있지만 뭐 네오팜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사실 실적과 어떤 주도주성의 어떤 좀 느낌이 있고요. 좀 작은 종목이라고 하면 뭐 클리오라든지 뭐 에이블이라든지 뭐 토니몬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중소형주가 될 텐데, 그리고 뭐 여행 레저 쪽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카페에도 올려드렸던 호텔 신라.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히 실적을 엄청 이게 좋아질 거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쵸. 어떤 다른 어떤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 호텔 신라가 왜 이러지 하는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주가는 하락하고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것이 뭐 어떤 테마와 어떤 이재용 관련한 어떤 삼성 테마와 엮여서 오히려 뭐 역으로 수혜를 입는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많이 낮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테마성들이 어떤
어떤 동기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실제 이 회사가 움직이는 것은 호텔신라 이게 실적이겠죠. 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뭐 GKR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올랐고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뭐 괜찮게 보고요. 미디어 쪽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반등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는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흘러 있는 이 구간은 위험이 상당히 낮아진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뭐 거의 어떤 상장하는 그 정도 가격 구간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그 실적은 훨씬 증가하고 내년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이 마련된 이런 좀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라면 뭐 분할로 천천히 매매하는 거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 거래 대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순환매성.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한 어떤 업종들 섹터는 일부 앞으로 나올 어떤 뭐 연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진짜 주도주는 얘네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주도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어떤 주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제 생각에는 아주 지극하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지나고 나보면 그 주도주가 실적도 증가하고 주가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증가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도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주가가 있는데 이 A라는 그 회사의 주가가 있는데 이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어떤 EPS 멀티플이라고 하는 PER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의 실적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근데 이 실적을 가지고 이 회사 안의 이야기잖아요.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근데 이 바깥 부분의 이야기, 이 PER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 혹은 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 경제적 해자, 아니면 그 해당 속해 있는 업종의 그 수준들, 사람들의 기대치들,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한 A라는 회사가 분명히 한 10이라는 EPS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PER은 한 10배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회사는 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뭐 그저 그렇고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한 10배 정도 주는 게 뭐 적합하지 않을까? 혹은 뭐 그러니까 코스피의 PER 정도로만 그냥 시장의 어떤 하나의 그 속해 있는 일부로서의 어떤 기대치만 주지, 이 A라는 회사가 혹은 이 A라는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한 10배 정도로 줬다라고 하면 이 주가는 100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이 회사가 똑같이 10이라는 숫자를 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한 3년, 5년 정도 아주 유망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산업이 커질 것이고 그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근데 지금 당장 공급도 부족해서 너무 이제 지금 좋은 어떤 산업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초입 단계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프리미엄이 있기 전에 이 회사는 10배의 멀티플을 받았는데, 새로운 프리미엄이 생기니까 10배보다는 조금 더 주자. 한 5배, 한 10배, 그래 10배 정도 더 계산하기 쉽게. 요렇게 한 20배 정도까지의 멀티플을 줘도 이 회사는 괜찮겠다. 앞으로 한 3년, 5년은 충분히 성장할 회사니까 라고 하면서 과거에 한 10만큼의 기대를 했다면 이제는 그 2배 정도, 20 정도의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가는 10 곱하기 20, 2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이 시장이 얼만큼의 멀티플을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 회사는 다시 10이라는 안정된 숫자의 실적을 내놨는데, 이 회사는 이제 산업이 사이클이 이제 끝자락에 왔고, 이제 더 이상 더 확장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다시 10도 이제는 아까워. 왜냐면 이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포화 상태야. 오히려 쇠퇴하고 있어. 뭐라고 한다면 PER을 10배도 아니야. 이제는 오히려 더 위험해졌어. 이 시장은 5배만 주자라고 하면 이 A라는 회사의 주가는 50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은, 중심이 되는 실적이 같더라도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치, 이런 성장성, 이런 경제적인 어떤 해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라는 것을 예측은 하지만 사실 이쪽 시장의 PER을 예측하는 건 어렵죠. 알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가격이 같은 실적이어도 이 PER이 조금씩의 움직여짐에 따라 주가가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도 크고 어렵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역은 아니죠. 다시 이제 좀 다른 비슷한 이야기로 이야기해보면, 이만큼 이렇게 성장성을 이렇게 많이 줬던 것이 성장성이 꺼지면 주가는 공두박질 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200 정도 해야지 어울리는 주가인데 실적은 같지만 PER의 멀티플이 줄면 주가는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쭉 가다가 뚝뚝 빠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주도주는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과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이 일단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굉장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겠어, 너무 좋아 정도의 어떤 기대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도 증가해야 되고 시장의 기대치들도 커지는 종목이 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러한 쪽의 시장을 2차 전지와 전기차 쪽과 5G 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5G와 연계된 쪽에 빠질 수 없는 건 반도체죠. 그렇죠? 이쪽의 주도주는 한동안 꾸준히 갈 거라고 봐요. 아주 오랫동안 갈 거라고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주도주가 EPS와 PER이라고 했는데, 아까 화장품, 여행 레저, 이런 쪽이 실적은 증가하는 건 맞아요. 실적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 PER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멀티플을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10에서 과거에 멀티플 10배 줬을 때 주가가 100이었는데 분명히 실적은 20이 됐거든요. 근데 멀티플이 낮아지니까,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같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만 주가를 판단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것인데, 근데 요 PER이라는 것 있죠. 요 PER만 떼서 한번 보면, 이 PER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PER이 뭐 5가 됐다가 6, 7, 8, 뭐 10이 됐다가 다시 또 시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PER의 기대치들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거겠죠. 실적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PR도 뭐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PR을 더 많이 멀티플을 많이 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멀티플을 낮게 줄 수도 있고, 높게 주고 낮게 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클상, 심리상. 그랬을 때 PER은 이 평균값에, 제가 잘 못 그렸는데요. 이 평균값에 회귀한다라는 것이 전 가치 투자자들의 어떤 핵심 논리이거든요. 분명히 지금은 시장이 PER을 낮게 줘서 바닥에 주가가 있지만 실적이 증가하는데 하고 있고 이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이 PER은 반드시 평균 가격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리고 이 PER이 높아지면 지금은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반드시 PER은 중심값으로 회귀할 것이다. 뭐 이러한 논리로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높고 낮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아주 성장주들은 그러니까 PER이 높다고 이건 매매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장주가 아닌 일반적인 좋은 회사들은 어느 정도 PER을 좀 볼 필요는 있겠죠. PER이 아주 낮게 있으면 PER은 올라갈 것이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멋진 회사이기 때문에 PER이 높게 낮다가 높게 가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시장이 너무 과열해서 또 많이 PER이 올라가면 또 PER은 내려올 것이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가 장황한데요. 일단은 어떤 꼭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성장주의 조건도 그럴 것이지만 일단 실적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근데 이 회사의 이 멀티플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선일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산업이 정말 좋아질 것인지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아주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흔히 시장에서는 꿈을 먹고 뭐 주가는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좀 뭐 이 주도주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런 쪽은 뭐 2차 전지랑 뭐 5G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의 어떤 산업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5G가 안 좋아질 거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절대 안 나올 거야. 길거리에는 뭐 전기차는 법으로 금지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EPS와 PER의 관계를 이제 주가라고 하는데, 이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끔 정부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PER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정책상 혹은 법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런 쪽도 상당히 괜찮은 쪽이라고도 보여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어렵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의 이야기도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실적들은 EPS들은 분명히 좋게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 PER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정신을 차려야 이 PER이 막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기서 뭐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이 EPS가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도 시장이 조금만 꿈틀꿈틀하면 저희 종목들도 막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시장이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 종목은 여전히 안 움직인다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이 위치나 이런 모습에서 어떤 급등을 바라거나 이러기는 어렵고요. 일단 시장은 반등을 해야 실적이 그 다음에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회사들을 찾고 리포트, 사업보고서, 뉴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읽고 관련 업종 뭐 산업들을 좀 더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미국 지수가 상승을 좀 이렇게 해준다면 적어도 저는 이 120 이동평균선 정도에는 우리 지수가 한번 좀 만나러 가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너무 윗단에 있어요 지금. 그쵸? 위태위태 할 정도로. 그쵸? 위안화 역시도 위태위태 할 정도로 너무 높고요. 그래서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도 이런 모습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보실 때 EPS 플러스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멀티플은 상식적인 선이라고 봅니다.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아주 상식적인 뭐 내용일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